이미 너무 지나친 포지션이 형성되고 꿈과 뭔가의 쏠림까지 넣어놓은 상태에서는 그게 좋은 쪽에 가 있든 안 좋은 쪽에 가 있든 그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다룬 팔런티어 움직임이나 코인 시장의 움직임이나 여러 군데에서 지금 나타나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사후 설명을 갖다 붙이지만 제가 보기엔 진짜 이유가 파악된 게 아니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유를 말해야 사람들이 계속 볼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얘기를 갖다 붙이는 거지 진짜 이유가 정확하지 않은데 하는 얘기들이 많은 구간들이 있어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전체가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고 미국에 있는 종목별로도 그런 현상이 지금 많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안녕하십니까. 오정태의 투자병법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내일 발표되는데 지금 최근 분위기가 좀 안 좋은데 엔비디아에 대한 그만큼의 기대가 커져 있습니다. 마치 구세주를 기다리는 교회 예배 보는 분위기 거의 이런 정도의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충성! 오늘 약간 대충 격리하는 것 같아. 약간 익숙해지셨나 봐? 아닙니다. 이거 군기가 벌써 빠지나 이거? 아닙니다. 충성.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네. 나스닥 지수가 하루 새 현지 시각 24일 기준 1.2% 하락하는 등 시장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네. 엔비디아 실적은 글로벌 AI 반도체 현황을 업황을 나타내는 중요한 시장 지표로 여겨지고 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여러 네. 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질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지금 현재 26일 오전인데 어제 미장 상황이 혹시 어떠셨는지 알고 계신가요? 사실 투자라는 게 되게 예민한 일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면 사실은 24시간 매번 에너지를 동일하게 쓸 필요는 없지만 자기가 현재 포지션을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자기의 포지션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없다 하더라도 중요한 이슈와 상황들에 대해서는 계속 그 부분을 신경 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점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24시간은 잠자는 시간은 포함이 안 되겠지만 그 나머지는 계속 시장을 보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제의 시장은 분위기가 추가적으로 좀 안 좋아졌는데 안 좋아진 부분에 있어서 눈에 띄는 부분은 그나마 좀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은 시장 전체가 빨갛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기술주와 최근에 약했던 제가 표현하는 반짝반짝한 주식들의 대표적으로 우리 최근에 다뤘던 팔런티어를 비롯해서 코인도 지금 어제 가격 많이 하락했고 관련된 코인 연관된 저희가 갖고 있는 거래소들 등등 그런 주식들의 하락은 많았지만 사실 그 반대쪽에 디펜시브한 스탁들은 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이 무자비하게 무차별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와 그래도 이쪽을 팔고 이쪽을 사고 하는 교체가 되는 경우는 시장은 좀 다른데 어제는 다행히 시장 색깔은 그 교체가 발생하는 부분이었으면서 기술주랑 밸류에이션이 높았던 주식들의 하락폭이 좀 더 컸었던 상황이라서 이건 살짝 조금 시장이 완전히 패닉에 빠지진 않았다라는 측면에서는 플러스 값도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전반적으로 금리가 추가로 더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대 심리 지수가 추가적으로 악화되는 부분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의 센티가 악화되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채권 시장은 스태그플레이션 로직을 점점 확실성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늘려가면서 금리가 하락하는 게 최근에 금리가 낮은 금리는 사실 주식시장의 유동성 측면에서는 플러스 값이잖아요. 근데 금리가 하락하고 있을 때 그게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인해서 금리가 하락할 땐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에도 안 좋은데 그 부분이 안 좋게 서로 간에 작용되는 방향으로 연결돼 있어서 그게 이제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었죠. 금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그것들이 약간 주가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원인이 어떻게 될까요? 그 원인이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나 혹은 냄새가 난다라는 정도의 상황이 데이터가 금요일과 그다음에 어제 월요일에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이거 그냥 냄새가 아니라 가능성이 많이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만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사람들이 객관화를 시키면서
그 약간 흐릿흐릿한 가능성에서 이제는 진해진 가능성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채권 시장은 그 부분을 주식시장보다 훨씬 더 중요한 팩터이기 때문에 반영을 이틀 동안 시킨 것이고, 주식시장도 그 부분을 반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는 뭔가 반짝반짝거리는 것을 찾을 만한 그러한 경기 상황이 아닌가 보다, 경기가 전보다 약해지는 것보다 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어떤 심리가 생기겠습니까? 뭔가에 대해서 상황이 안 좋아져요. 공격을 하겠습니까? 방어를 하겠습니까? 방어를 하게 되죠. 그러면 방어주에 대한 선호도는 올라가고, 공격하고자 하는 밸류에이션이 높은 뭔가 꿈을 쫓는 성향이 강한 주식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것이 어제 주식시장에서 말씀드렸던 경기에 좀 둔감한 주식들은 주가가 제가 올랐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쪽으로 자금의 이동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M7에 네. 해당하는 이제 빅테크 AI 관련 주도주들은 어떤 변동이 있었을까요? 지금 말씀드렸던 게 그 주도주라는 것들이 꿈이 더 많은 부분들, AI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오고 있어 라는 생각을 했지만, 빨리 오고 있는 거지 지금 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 있는 상태가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근데 현실에 다가오는 속도가 3년 후에 올 줄 알았는데 그게 1년 반이면 올 것 같아 라고 하던 게 우리가 작년 2024년에 하고 있던 게임입니다. 근데 지금 2025년에 됐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또 오겠다라는 게, 지금 혼자만 올 줄 알았는데 뭐 혼자만 오는 게 아니라 저쪽 중국에서도 한 번 더 온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중도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이게 비싼 차를 몰고 오실 줄 알았는데 이제 저기 들어가는 돈이 야, 저거 그렇게 비싼 차 아니고 그냥 국민차 타고 와도 작동이 된대 라고 지금 저쪽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분산이 되는 거죠. 분산이 되는 상태이면 사람들은 전보다 뭔가에, 자기가 이게 M7이라는 말을 우리가 만들어서 쓰고 있는 이유는 걔네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하기 때문에 매그니피센트라는 멋진 영어 단어를 앞에 붙여준 거잖아요. 근데 저 M자가 매그니피센트야, 말펑션이야 라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이 농담을 아마 만들 거예요, 분명히. 이런 정도로 그 선호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왜냐? 대체제가 생겼다는 게 하나, 전반적인 환경이 경기가 안 좋고 채권 시장이 그 부분을 반영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주식 시장 전체에도 어느 정도 네거티브하게 반영을 시켜야 되는 팩터가 생겼으니까 라는 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죠.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고, 네. 이 실적 발표로 인해서 이제 미국의 어떤 주식 변동이 생길 가능성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해지는 게, 왜 엔비디아가 여러 가지 공급, 수요를 제공을 했지만 왜 이렇게까지 시장을 흔드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을까요? 진짜 몰라서 묻는 거죠.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 1번 교육생 PD님. 네. 당황스럽네. 갑자기 여기를 질문하다가 여기를 질문하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여기를 지금 다시 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엔비디아가 중요하냐고요? 네, 엔비디아가 중요한 이유는 AI를 여태까지 만드는 데 있어서 지난 50년 동안의 연구에서 AI가 제대로 되냐 안 되느냐라는 것의 논리적인 로직의 방식은 사실은 과거에 만들어진 방식을 계속 쓰고 있지, 그 로직의 변동은 없었어요. 그 로직을 실제 현실화시킬 수 있어 없어 라는 부분이 핵심이었는데, 그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식이 GPU를 양적으로 때려박아서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세게 할 수 있는 애가 아니라 양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계산 시스템이 필요해, 병렬로 라는 부분을 GPU라는 게 할 수 있고, 그것을 대부분 엔비디아가 공급을 유일하게 독점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AI 이퀄 엔비디아가 됐던 거죠. 근데 지금은 AI 이퀄 엔비디아가 맞아? 지금 보니까 중국 애들 공급업체가 썼던 건 이제 만들어서 썼다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엔비디아 이퀄 AI가 아닌 부분들이 지금 자꾸 나타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이번 발표에서 아니야, 아직 여전히 AI 이퀄 엔비디아야 라는 설득을 하는 부분들이 통하느냐,
이 부분들을 봐야겠죠. 오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실적 발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 지표는 무엇인가요? 엔비디아를 보기 전에 여러 회사들의 실적들을 봐왔잖아요. 그 M7에 들어있는 우리 구글도 발표 날 좀 한 대 얻어 맞았고, 그게 클라우드 부문의 성장률이 사람들의 선호도에 안 맞았기 때문에, 사실 그 데이터 말고 나머지들은 다 괜찮았는데 그 데이터 하나 가지고는 왈가왈부가 많았죠. 아마존이 발표할 때도, 그래서 아마존은 다른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은 그 부분을 잘 놀랍게 좋게 못했는데 아마존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부분도 다른 부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전자상거래니 뭐 다른 게 아니라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죠. 그러면 그런 현상의 핵심이 지금 엔비디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중요하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에는 이번에는 반대로, 그러니까 그 현상을 그대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엔비디아의 GPU 매출이 어떻게 됐어요? 라는 부분 하나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그 현상들이 쭉 이어지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뭐 항상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에서 뭘 차이를 만들어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할 때 중요한 다른 부분은 뭘까라는 부분을 항상 생각해 보는 사람인데,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라는 실적을 쳐다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태까지 지난 2년 동안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큰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수요는 넘쳐. 그걸 엔비디아가 공급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GPU의 신제품과 그 신제품이 언제 나와, 잘 나와요, 이것만 신경 썼기 때문에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나오는 내용만 주가는 긴장하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와 많이 상황이 달라진 게, 지금 수요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오픈 AI의 샘 알트만하고 손정희 회장님이 같이 그 트럼프랑 얘기했었던 그 큰 규모에 대한 것들도 지금 누가 얘기합니까? 제가 그 얘기할 때 조금 지나고 나면 이거 아무도 얘기 안 할 것 같다고, 저 친구들 마케팅하러 온 것 같다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만큼 그 효과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그게 정말로 중요했다라면 수요라는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게 추가적으로 생긴 건데,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지를 안 해요. 이 말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그 수요 추정, M7은 계속 돈을 쓰겠다라고 했지만 그 저 돈 쓰는 게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 라는 부분에 의심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계속적으로 저게 나타나? 라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몇 군데 지금 계약했던데 안 한다고 하니까 주가를 작살내버리고, 전기를 쓰는 양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전력주에도 마이너스를 주고, 지금은 훨씬 전보다 사람들의 의심의 시각이 커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맞춰주는 이번 실적에서는 공급만이 아니라 수요에 대한 사람들의 엔비디아의 말에 어떻게 느끼고 반응하느냐도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번은 공급만이 아니라 수요에 대한 사람들의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얘기, 그 얘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라는 부분을 봐야 되고, 추가적으로 또 하나는 로봇과 플랫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추가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면, 여전히 사람들은 뭔가 새롭고 반짝반짝거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구나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수요 이거 어떻게 될까, 지금 메인 비즈니스도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판에 뭔 로봇이고 나발이고 이런 얘기를 해라는 분위기가 된다라고 하면, 그 시장 센티멘트를 측정하는데 뭔가 전보다는 좀 흥분도가 떨어진 그 신호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확인해야겠죠. 그러면 그 중국과 관련해서 네.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거에 엔비디아가 딥시크 발표 하루 만에 17% 하락해서 사상 최대 규모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어떤 글로벌 AI 산업 경쟁과 투자 전략에 어떤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큰 시사점을 제공하죠. 큰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왜냐? 엔비디아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장 커져 있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시총 1위 기업이냐 왔다 갔다 하느냐를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라는 세 회사가 글로벌 전체에서 가장 큰 기업들 세 군데가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크면 10%가 됐든 17%가 됐든 그걸 계산한 값이 가장 크겠죠. 근데 그 부분의 변동 부분이 사실은 엔비디아가 그렇게 비싼 주식은 아닙니다. 밸류에이션이. 왜 그러냐면
주가가 빠르게 올랐지만 빠르게 오른 만큼 이익도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PE 밸류에이션으로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AI 주식들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얘가 비싸서 주가 변동성이 커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든지 너무나 빠른 속도에 대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만큼 엔비디아의 최근 1년 정도를 했을 때의 주가 상승률은 이렇게 큰 애가 이렇게 빨리 시가총액이 더 커져도 되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한 불편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있었던 근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독점이야 라는 부분이었는데, 그 독점이야 라는 부분이 중국 업체들이 나타나면서 그 개념이 깨지는, 실질적으로 아직 전망되는 올해 어닝 추정, 매출 추정 이런 것들이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나오겠지만 제 생각에 나빠지거나 크게 기스날 그러한 확률은 적어요. 하지만 그것을 앞으로 향후에 대한 전망까지도 유지시켜 줄 수 있느냐, 지금이 아니라 2026년, 27년, 보통은 이렇게 꿈이 많은 주식들은 3년에서 5년 정도의 향후 미래까지도 밸류에이션에 땡기기 때문에 그 땡기는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숫자에 대한 확실성, 이 부분을 시장은 좋을 때는 훨씬 더 기업들보다, 그것을 실제 하고 있는 사람보다 더 높게 꿈을 꿉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에 대한 부분은 엔비디아의 활동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장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꿈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똑같은 걸 보여줘도 그 똑같은 내용을 보면서 시장 사람들의 꿈이 저건 내가 얘기했던 꿈이 아니야 라고 해버리면 그만큼은 적어질 수 있는 거죠.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국내 관련 주식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국내 관련된 부분은 그 업에 대한 부분과 업이 아닌 시장 차이를 두 개를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 시장 안에서는 엔비디아 그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엔비디아만 올라가고 엔비디아만 아니라 다른 데들도 뭔가를 찾아야 돼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도 옛날에 채널에서 다뤘던 브로드컴이나 여러 가지 다른 그 관련된 회사들을 같이 묶어서 상승시키는 AI 현상에 동참되는 부분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주식들은 그러한 부분들에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회사도 펀더멘탈 측면에서 한미반도체와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별로 없었고, 그리고 그 부분들보다 중국과 관련된 미국의 반도체 관련된 제재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AI에 의한 기회보다도 더 안 좋게 작용한 부분이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AI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는 브로드컴이 많이 올랐지만 이 두 종목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를 빼고는 별로 오른 것도 없고, 또 게다가 이 두 주식은 조정도 많이 또 받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좋은 영향을 받을 거고요. 근데 안 좋은 쪽인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서 저는 미국 시장보다 한국에 있는 그러한 IT 업체, IT 대장 중에 하이닉스나 다른 관련 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은 중국에 대한 현상에 의한 플러스 값이 있고, 그리고 지금 중국 주식까지는 글로벌 자금이 일정 부분의 머니플로우가 이동이 있었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지금 들어온 게 없어요. 산 게 있어야 팔죠. 안 갖고 있는데 어떻게 팔아요? 그 공매도가 재개도 아직은 안 됐잖아요. 지금 된다고 하지만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팔 것도 없고, 그러면 뭐 영향이 적겠죠. 개인 투자자로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주목해야 할 주요 포인트, 리스크가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볼 때는 그 현상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그 현상의 주가적으로 초기인 상황에서는 내용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용만 잘 파악하고 그 내용이 괜찮으면 그대로 그 포지션을 유지하면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정도의 한 중간 정도, 주가 상승의 중간 정도가 넘어가서 높아져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 내용과 내용에 대한 반응이 또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발표되고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를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언론이나 이러한 뭐 리서치 내용이나 이런 것들, 유튜브에 나오는 이런 OT의 얘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죠. 세 번째 단계는 가장 높은 단계에 가면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데 주가가 많이 오르거나 많이 빠지는 그러한 구간들이 있어요. 그런 구간에 들어가 있을 때는 내용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마지막에 하나를 더 해야 됩니다. 그 마지막에 하나가 무엇일 것 같아요? 차트? 예, 좋다. 네. 우리 PD님은
1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어서 제가 2차원으로 올리고 3차원까지 올리는 것을 우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보실 수 있겠네요. 참 도움이 되는 진짜 교육, 투자 교육 프로그램 되겠다 이거처럼. 네. 자, 마지막 단계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1단계에서는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파악을 하자고 했겠죠. 2단계에서는 내가 파악만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은 어떻게 파악하느냐를 보고 그 분위기가 어떠냐를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1단계보다 2단계는 할 일이 많아졌겠습니까? 적어졌겠습니까? 많아진 것 같습니다. 많아졌겠죠. 그럼 제가 지금 하나 더 있다라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3단계라고 표현합시다. 그럼 3단계는 2단계보다 더 많아졌겠어요? 안 많아졌겠어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많아졌는데 종류가 달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단계는 내가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2단계는 내가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파악한 것과 남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반응하지? 라는 것까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3단계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너무 지나친 포지션이 형성되고 사람들이 꿈과 뭔가에 쏠림까지 넣어놓은 상태에서는 그게 좋은 쪽에 가 있든 안 좋은 쪽에 가 있든 그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 우리가 최근에 다룬 팔런티어 움직임이나 뭐 코인 시장의 움직임이나 여러 군데에서 지금 나타나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사후 설명을 갖다 붙이지만 제가 보기엔 진짜 이유가 파악된 게 아니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유를 말해야 사람들이 계속 볼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얘기를 갖다 붙이는 거지 진짜 이유가 정확하지 않은데 하는 얘기들이 많은 구간들이 있어요. 지금 시장은 그 구간에 와 있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시장 전체가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고 미국에 있는 종목별로도 그런 현상이 지금 많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관리를 해야 됩니다. 포지션에 대한. 내가 그 현상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그것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반응에 대해서 주가가 너무나 빨리 올라가거나 너무나 많이 빠진다면 그러한 상황에 나왔을 때 그 부분을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그 부분이 반영이 실제로 되고 있는 구간에 동일한 선상의 모든 투자자들이 다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는 뭔가를 잘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포지션이 이러한 상황을 잘 버텨낼 수 있느냐. 너무 좋아도 이게 너무 지금은 좋은데 만약에 지금 좋게 나와요 실적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가 올랐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10%가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게 변동성에 대한 구간으로 변동성이 왔다 갔다 커지는 구간을 만들까? 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많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엔비디아를 일정 부분 그런 상황에서 저 같은 오래된 투자자들은 좀 줄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가 이번에도 지금 사람들이 불안하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럼 다음 분기 실적이 왔을 때 상황이 확 바뀌겠어요? 중국 애들의 발전이 멈추겠어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을 다음 분기에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고민거리는 똑같은데 주가가 올라서 나한테 지금 플러스 값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난 그분 중에 일주면은 차익 실현할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빠진다. 그럼 이게 얼마나 빠진지 내가 파악이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 포지션을 관리하기 위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포지션을 줄여야겠죠. 그러한 행동들을 할 수 있는 부분, 관리 능력이 중요한 구간이 나타납니다 말이죠.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마 익숙치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팔런티어에서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한 로직을 이번 엔비디아에서도 로직은 다르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적용을 해보는 생각을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영상이 지금 실적 전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보시고 그 부분들을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자, 엔비디아의 주가는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지금 한 2년 동안. 그래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나누어서 보면 지금 좀 굉장히 낮았던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없었던 구간이 있고 그 엄청나게 매출이 50%나 올라가는 게 가능해? 라고 했던 구간에서 주가가 급등했던 구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 3개월 동안은 이거 뭔지 헷갈리네 막 왔다 갔다 거리는 구간이었어요. 높은 상태에서. 이렇게 세 구간이 있다라고 하면 이 세 구간에서는 파악하는 방법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달라진 부분들은 처음에 이쪽 구간에서는 낮은 단계의 구간에서는 우리가 나오는 내용들, 이제 내일이 실적 발표인데 실적 발표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고 회사가 무엇을 하고 있나라는 것을 잘 내용을 보고 파악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부분을 내용을 보고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부분들이 좋은 현상들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그리고 남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지? 라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동참하는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이 주가에 주는 영향도가 점점 이때보다 사람의 숫자가 늘었겠죠. 그러면은 나는 한 명, 여긴 나는 한 명이고 나 외에 관심 가진 사람 한 명이었는데 여기서 나는 여전히 한 명이고 손오공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10명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100명이 됐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는 영향이 더 커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하는지에 대한 그 부분들을 이 사람들의 판단, 이 사람들의 반응을 봐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마지막 구간에 오게 되면 이 마지막 구간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 파악이 잘 될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려우니까 주가도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주가도. 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지금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무엇이 되냐면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판단 능력이 중요하고 판단을 나뿐만 아니라 남의 판단까지 하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는 나의 판단이 중요한데 여기서는 판단이 아니라 이 부분의 관리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한 주가의 움직임이 과거보다 어떻게 될지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고 좋은 게 나와도 오늘 반응은 좋게 했는데 내일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만들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그럼 앞으로 네. 미 증시를 판단할 때 네. 엔비디아 실적 외에 주목해야 할 주요 경제 지표나 이벤트가 혹시 있을까요? 일단 지금은 그 연초에 말씀드렸듯이 매크로에 대한 영향이 훨씬 더 커진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면 금리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경제 지표들을 많이 더 봐야 되는 게 제가 지난 12월부터 지금이 2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 두 달 동안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그럼 2달 지났습니다. 시장 더 어려워졌습니까? 쉬워졌습니까? 어려워졌으면 우리가 어려워졌을 때 전보다 적게 봐야 될까요? 많이 봐야 될까요? 많이 내용. 봐야 됩니다. 그럼 뭔가를 많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지난 12월 달에 매크로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보세요. 그 매크로에 대한 부분이 많이 봐야 되니까 채권 시장의 영향도가 더 커졌습니다. 라는 부분에서 채권 금리를 이제 보세요. 라는 부분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채권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릴 때 그 당시에는 텀 프리미엄과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이 핵심적인 채권 시장의 이슈였어요. 근데 지금 지난주부터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라는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물가가 올라가는 것과 하나가 더 더해진 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뭐냐? 성장률의 약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물가에 대한 부분 말고 성장에 대한 관련된 지표를 더 많이 봐야겠죠. 그 부분이 하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하드 데이터랑 소프트 데이터라고 주로 표현하는데 경제 지표에서 실질적으로 통계 기관이 조사를 해서 팩트로 나온 데이터들은 하드 데이터예요. 근데 이럴 것 같아요. 저럴 것 같아요. 혹은 여론조사 이런 데이터들은 이게 통계청에서 정확하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의견이잖아요. 이 의견에 대한 것들 그리고 오투가 얘기하는 센티멘트, 심리적인 부분들도 전보다 작동을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장과 심리 지표 이 두 가지를 전보다 더 봐야 되겠죠. 질문을 잘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실적 발표 내용을 네. 투자 결정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실적이 나와서 만약에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저는 좀 그 엔비디아의 비중은 줄일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미국 시장은 시장 전체가 지금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는데 시장 전체의 불안함에 대한 강도는 조금 줄여서 안정감을 늘린 상황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반영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이슈가 주는 시장의 영향력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반대로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지 않겠다 나온다면
당연히 엔비디아의 비중은 관리를 위해서 설명드렸던 로직에 의해서 이게 관리가 안 되는 상태에 있는 포지션이 나한테 불리하게 작동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포지션은 줄여거나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그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시장 전체도 이 부분이 좋은 쪽으로 영향을 줄까요?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줄까요? 안 좋은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주죠. 그러면 지금은 굉장히 높았던 구간에서 시장 전체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았던 상황에서 그 상태에서 로직도 약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은 많이 좀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그 전체에 대한 방어력, 시장 전체에 대한 현금 비중을 제가 작년 연말부터 계속 현금을 늘려가라는 얘기를 지금 3개월째 드리고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 못 하신 분도 계시고 미적미적 하신 분들도 계시겠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더 현재에서 늘려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금을 늘려놓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트처럼.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현금을 충분히 늘려놨다면 여기서부터 너무 지나치게 반응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자기가 현재 준비해 놓은 것을 잘 까먹고 지금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훨씬 더 유리한 것만 생각하다 보면 현금을 10% 들고 있는 사람과 현금을 40% 들고 있는 사람은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데 마치 새로운 뉴스가 딱 나오면 이게 무슨 불나방처럼 좋은 게 나왔든 나쁘게 나왔든 그거에 대한 것만 쳐다보면서 내가 지금 주머니에 현금이 10% 있는지 40% 있는지 똑같은 행동을 해버리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될 거죠. 현금이 충분히 많은 분들은 좀 여유 있게 천천히 그런 부분들이 시장 전체에 주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하고 좀 시간을 가지고 시장이 정말 변동성을 가지면서 로직이 정말로 더 악화되느냐 아니냐 사람들이 워렌 버핏 회장님의 저 캐시 파일을 정말 가치를 전보다 더 높게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인하면서 가야겠죠. 제가 늘 사람들은 태어날 때는 우리의 몸은 진화의 역사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더 진화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육생님이 조금 진화의 가능성의 여지를 조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이라는 게 참 살면서 느껴지면 사람들은 되게 좋은 그러한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투자의 실력이 점점 올라가면 이렇게 어려운 이슈들을 계속적으로 이번 엔비디아 실적만 만나는 게 앞으로 많이 아니라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슈는 이어집니다. 그러한 상황을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투자 실력이 진화해야 되는데 이번 엔비디아 실적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전략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